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6월 문을 닫은 국내 최대 탄광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잊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시대 100년을 열자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20일까지 장성광업소의 88년 역사를 간직한 전시도 이어집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태백 장성광업소는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에 개발된 이후 1980년대엔 직원 6천여 명이 근무하기도 한 국내 최대 규모 광업소였습니다. 지금까지 88년간 9,4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여기엔 사망자 574명을 비롯해 2만 명이 넘는 재해를 당한 광부들의 희생이 뒷받침됐습니다. 광부의 딸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65년입니다. 나의 우지이며 하늘이었던 아버지는 평생을 검은 탄가루를 산소처럼 마시며 사셨고, 이 같은 장성광업소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6월 30일로 폐광되면서 뭔가는 남겨놔야 된다. 이게 태백 관내에만 100개 가까이 되는 강산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오랜 세월 장성광업소와 함께한 광부들은 애처로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처로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죠. 여기 지금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죠? 예, 그렇죠. 37년 근무했는데 찡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업소 곳곳에선 지난 세월을 간직한 다양한 전시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이곳 장성광업소 안에 있는 모든 전시물과 전시 공간들은 오는 20일까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산 도시의 역사를 함께한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좀 눈물이 나죠. 오래된 광산이고, 저도 선탄가 33년을 했어요. 선탄하는 거를. 정부는 폐광 지역이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폐광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대체 산업 발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태백시를 포함한 폐광 지역에서 순조롭게 대체 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산업부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석탄과 함께한 10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 100년을 열기 위한 폐광 지역의 힘찬 날갯짓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특별 교통안전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암행 순찰차가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5분에 한 대꼴로 교통 위반 차량이 단속됐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암행 순찰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운전자가 봐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단속 경찰관을 향해 항의도 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암행 순찰 단속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시에 이뤄집니다. 제가 이 암행 순찰차를 타고 실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출발하기가 무섭게 중앙선을 넘어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차량을 적발합니다. 자, 경찰입니다. 우측으로 정차해 보세요.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도 속속 붙잡힙니다.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하고 같은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상에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취재진이 동행한 30분 동안에만 신호 위반 등 운전자 6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위반하신 인정하시죠? 이건 단속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리세요. 밤이 되자 음주 단속도 함께 벌입니다. 0.058% 나오셨습니다. 자, 이 수치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2시간 동안 음주운전자 4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2명은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저녁 시간, 심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에는 3년 전 이 암행 순찰차가 도입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40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올해 교통사고로 강원도에서 숨진 사람은 88명, 벌써 지난 한 해보다 4명 많습니다. 추석 연휴 대이동을 앞두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교통법규 준수와 차량 안전 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양양 앞바다에는 물고기들의 은신처와 산란장이 되는 잘피가 살고 있는데요. 해양 생태계의 기반이기 때문에 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만 마구 버린 쓰레기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강원 양양 기사문 해변에서 800m가량 떨어진 섬 조도. 이곳 일대의 5제곱킬로미터 면적은 지난 2017년에 강원도 최초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현재 어떤 모습인지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저 모래밭 위 촘촘히 자란 연두빛 대초가 마치 숲처럼 펼쳐집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왕거머리말 잘피입니다. 잘피 서식지는 작은 물고기의 은신처나 산란장이 되고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의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피가 집단 폐사한 구역이 곳곳에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자 철제 그물망과 함께 커피 믹스 봉지 같은 쓰레기가 여러 발견됩니다. 폐기물들이 굉장히 주변에 분포되어 있었고 실제 이제 잘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 같은 경우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조도 보호구역의 인공어초 조성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초에 부착된 해조류의 줄기가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버려진 어구에 걸려 훼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발에 감겨있는 로프웨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취재진과 동행한 20여 명이 1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폐어구입니다. 무게가 무겁다 보니 일부만 건져 올렸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1톤 트럭 적재함을 가득 메웠습니다. 환경단체와 함께 해양 생태계의 훼손 실태를 파악한 당국은 국민이 참여하는 수중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좋은 그리고 귀한 정보를 가지고 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산자원공단은 또한 어민들을 상대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군 장병을 격려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개천절까지 겹쳐 징검다리 휴일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긴급 안건으로 학사 일정 조정이 올랐습니다. 오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정돼 있던 중간고사를 하루 먼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급하게 학사 일정을 조절한 겁니다. 전국 대부분 학교는 학칙으로 9월 말부터 10월 초를 중간고사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절과 한글날 등 공휴일이 잇따르기 전에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학사 일정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학기 중에 학사 일정을 바꾸려면 수업 일정을 모두 다시 짜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미 2학기를 시작한 전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혼란에 빠졌고 시험 준비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못한 것에 관해서 영세업자들도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휴일이 길어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이고 영세 중소기업은 최대 2배까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 수당도 줄 필요가 없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납품기일을 이제 준수를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은 이제 그 매출액이라든지 생산량의 그러니까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장병 격려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손쓸 겨를 없이 한숨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장소 사용 제한과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현 도의원은 최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게시돼 국민 정서를 해쳤다며 강원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창으로 수련회를 온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5분쯤 평창의 리조트에 수련회를 온 서울의 모 중학생과 교사 등 165명 가운데 수십 명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했고 증세가 심한 학생 16명은 원주와 강릉 등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학생들은 어제 강릉에서 식사를 하고 야간 간식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태백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9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태백시 황지동 35번 국도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요양원 승합차를 추돌해 60대 운전자와 95세 여성 등 모두 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에는 국도 38호선 태백시 화전동 구간에서 내리막을 달리던 대형 사다리차가 도로 옆을 들이받고 넘어져 40대 운전자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내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를 공모합니다. 어촌 경제 거점 플랫폼 조성에 300억 원, 자립형 어촌 육성을 위한 생활 플랫폼 100억 원, 안전 인프라 개선 30억 원 등 세계 유형의 26개 어촌을 새로 선정합니다. 공모는 안전 인프라 개선 유형의 경우 다음 달 28일, 경제와 생활 플랫폼 유형은 12월 9일부터 진행해 내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합니다. 강원도 내 교사들이 각종 폭력 경험과 직무 스트레스로 마음 건강이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전국의 교사 3,900여 명이 참여한 교사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에서 강원도 답변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경험한 언어폭력이 67.1%였고 신체폭력이나 위협 25.3%, 성희롱 19.5%, 원치 않는 성적 관심 13.3%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무 스트레스는 학부모 상담과 민원 대응이 39.8%로 가장 많고 학생 생활 지도와 상담 30.1%, 행정 업무 2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이 환경부의 2024년 지자체 환경관리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와 4개 시군은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최신 감시 시설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삼척시는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태백시와 한국항공고등학교, 극동대 항공기술교육원, 호주 플라이트원 아카데미가 오늘 교육 활성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올해 새로 개교한 한국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의 항공정비 관련 교육, 국제화와 공동교육, 학술 활동 등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관계기관이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강릉시를 비롯한 영동 지역 시군이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물가 책임관인 부시장을 중심으로 추석 명절 중점 관리 품목인 배추와 무, 소고기와 오징어 등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 조사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